안녕하세요. 영혼의 숨사 바람의 파이터 kup시우입니다. 네. 어제도 이제 처음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의 성장률이 이제 워낙 강하고, 전 세계 이제 GDP 비중은 대략 25% 정도 되는데, 이제 글로벌 마켓, 시장, 시가총액 이 부분을 보면 이제 한 51% 정도 되죠. 네, 전 세계 이제 유동성이 미국에 이제 집중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는 미국 GDP의 이제 200%, 워렌 버핏 지수가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향후 포워드 PER이 이제 27배, S&P 500은 22배 정도에 달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이제 타점이 낮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많이 동학개미에서 이제 서학개미로 바뀌었잖아요. 미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증권사, 각종, 증권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제 삼성증권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나스닥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제가 이제 나스닥 지수를 조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추이가 이제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다우 산업 지수를 참고로 했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 야간 선물하고 이제 다우 선물 지수 흘러가는 거하고 흐름이 달랐어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를 보니까 이제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추세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한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단지 2024년 7월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급락과 엔비디아의 이제 급등, 미국 빅테크들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엇갈림이 있었습니다만, 또 2025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등이 10%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더 이제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미국 나스닥 100 지수 역시 마이너스 2% 정도 이제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 영향을 이제 받은 것이죠. 장중에 크게 돌리질 못했어요. 장중에 크게 돌리질 못했고, 결국 2024년 12월 27일 장마감, 2024년도 이제 장마감하기 거의 직전에 이제 한 3거래일 전에 이제 21,585원, 여기가 이제 현재 최고점이고, 지금은 60일 2평까지 이제 도달을 했죠. 그렇죠? 네. 급락을 하면서 이제 62평에 도달을 했는데, 62평은 종종 이렇게 도달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62평까지는 쉽게 이제 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62평까지는 거의 쉽게 도달을 했어요. 122평도 이렇게 도달을 한 적들이 있죠. 그죠? 도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탈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200일선, 여기가 이제 200일선이 되겠죠. 지금 현재 요 바닥, 여기가 이제 한 200일선 정도가 되는데, 200일선은 거의 이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로 이제 200일선이 가장 강력한 지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오늘은 60일 이평선에 이제 다 왔는데요. 거의 다 왔어요. 0.37 차이니까 약간 이제 60일 이평이 현재 26,44원이거든요. 오늘 종가는 27,20원, 마이너스 2.01% 하락하면서 이제 425원이 떨어졌어요. 개파락도 물론 나왔고요. 글쎄 이 갭을 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재 이제
중요한 일이 있었죠. 독일 선거가 있었는데 이 보수 연합이 이제 승리를 했죠. 보수 연합이 이제 그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보수 성향의 기독 민주당, 기독 사회당이 이제 거의 29% 정도 이렇게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서 이것이 그 지금 유럽 시장, 독일 시장 보면 이제 닥스 지수가 한 0.8%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 선물도 지금 현재 플러스 0.35% 약간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좀 이 강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총선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이 그 나쁘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그 경제 지표로는 시카고 연준의 미국 이제 제7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국가활동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전반적인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이 지표를 이제 월별로 발표를 하는데, 예, 이 지표 발표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1시에 들어서 2년물 국채 그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 거는 이제 이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2년물 국채 입찰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62평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이제 하락해 주면, 예,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주가가 좀 하방으로 하락을 해줘서 최소한도 122평이나, 예, 201, 2평선 정도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해주면, 예, 그때, 예, 미국 시장으로 좀 이렇게 뭐 국내 ETF, 해외 ETF를 활용하든가 아니면은 미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자금을 옮기든가. 근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1,400원을 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환전 일단 이 환율에서 이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직접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 달러 원이 좀 원이 강세를 충분히 보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글쎄요. 원이 뭐 강세로 반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올 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들어가기는 어렵고 만약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준다면, 예, 간접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단 추세선 이렇게 뭐 상단 추세선을 이제 쭉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닿는 지점들도 있어요. 그죠? 요 닿는 지점들은 대략 한 200일 이평선과 18% 정도 격차가 벌어진 지점들이고요. 요 닿지 않는 지점들은 대략 한 16% 정도 되는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여기 16%에서 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예,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예, 여기가 지금 16% 지점이에요. 200일 이평선과 지금, 예, 위에 파란색은 60일 이평, 검은색은 120일 이평, 200일 이평선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200일 이평선을 표시해 보면,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격차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격이 이렇게 18% 벌어지면 아, 조정이 나왔다. 예, 대략 요렇게. 근데 이 추세선이 아닌 곳에는 한 16% 정도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요렇게 추세선의 상단에서 연결된 선에 맞닿는 지점에서는 대략 한 18%에서 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닿지 않는 선에서는 16% 정도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이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과 한 15% 정도 이렇게 이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네, 200일 이평선이죠. 이 200일 이평선과 이렇게 한 15% 정도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는 지점들이 오면, 예, 상당히 그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16% 지점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미국 증시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된다. 단지 우리나라 증시가 딥시크로 인한 홍콩 증시의 급등과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좀 확산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혜택, 수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와 달리 같이 홍콩 증시와 랠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증시만 보면 현재 타점은 낮지 않아요. 예,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시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이쪽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추세선의 상단이 형성이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가면은 어쨌든지 간에 힘든 거죠. 주가가. 이격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집으로 자꾸 회귀하려는 본능이 생겨요. 너무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단기간에 그만큼 주가가 가박을 걸려서 계속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그 무한정 올라가는 주가는 없어요. 보통 주가가 이제 우리가 흔히 그 N자형 파동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N자형 파동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냥 올라가는 주가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N자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파동이 한번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면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서 어떤 일정한 부분에 닿으면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지금 2년 이상이 이제 장기간의 그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력을 굉장히 발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전보다는 이 증시가 이제 이렇게 상승해서 몇 개월 상승하고 꺾이고 뭐 몇 개월 상승해서 꺾이고 몇 개월 상승해서 꺾이고 몇 개월 상승해서 꺾이고 몇 개월 상승해서 꺾이고 이런 게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러한 흐름이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쌍봉이 잡힐 가능성도 있죠. 타점이 높은 데서. 다만 미국의 어닝 성장률 뭐 대략 지금 2025년도에 한 15% 이렇게 잡힐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평균적으로 S&P 500이 이제 연말까지 6,500포인트 정도는 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이제 시장에 많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꺾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바이더 딥 현상, 주가가 싸지면 이제 매집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202평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 만약 지금 내일 오전에 새벽 6시에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나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62평을 이탈하게 되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62평 이탈할 때는 일단 122평선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고요. 122평의 지지를 못 받으면 최종적으로 200일 이평선까지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예, 그때는 조금 더 강하게 베팅이 들어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는 거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조정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바이더 딥 현상이 훨씬 더 강하게 생길 수도 있죠. 그만큼 강렬하게 주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 초입이란 말이에요. 이제 3월 달에 관세 문제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공매도 재개, 뭐 이런 부분, 또 넥스 트레이드, 이제 시장이 또 더 길게 이어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타이밍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지금 현재 있는 타이밍은 예, 굉장히 좋지 않은 타이밍이다. 예, 지금 나스닥100 선물이 현재 뭐 플러스 0.37, 예, 독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뭐 만약에 내일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강하게 마감이 되면 예, 주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추가 동력 에너지를 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지금 매출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테슬라 역시 너무 미래 기대치로 이제 뭐 잔뜩 끌어올렸다가 올해 한 16%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 나스닥 투자는 강하게 베팅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뭐 여러분들 3배짜리 이런데 베팅 하시잖아요. QQQ 이런데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 지수들의 3배 추종하는 지수들의 ETF들의 강하게 베팅을 걸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이미 먹을 만큼 많이 먹었다. 지금 목전에 가득 차가지고 그 조그만 부분을 먹기 위해서 그런 높은 변동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뭐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주가가 뭐 급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은 배수가 낮은 거, 한 배짜리로 위험을 이제 줄여가면서 트레이딩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뭐 이런 거는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주가가 조정시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요 지수는 매일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방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워낙 다양한 방송들에서 이제 미국 증시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한두 시간 이제 미국 증시를 다 점검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모아서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급시 주식 여행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경제방송이나 뭐 이렇게 해주는 자료들보다는 제가 이제 방송을 장시간 시청하면서 그 자료를 모으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자료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편이니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미국 나스닥 지수를 너무 강하게 배수를 높여가지고 추종하는 그런 일은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무리할 국면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